안방인절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뽕. 음,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좋습니다. 성악설을 믿는 조이입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7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동설을 믿는 식구입니다. 제가 볼 무동설이.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동설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만들었어요. 세상은 뭐든지 이론을 만드는 사람 장땡입니다. 저희 간만에 4명이 다 본 작품 다윈영의 악의 기원을 리뷰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서울예술단 뮤지컬이고요. OSMU 뮤지컬이에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고, 근데 음, 안타깝게도 작가님은 사실 작고하셨어요. 되게 일찍 요절하신 천재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의 소설을 바탕으로 서울예술단이 뮤지컬로 만들었고, 최근에 서울예술단 작품 중에서 가장 뜨겁게 마니아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가 벌써 4번째 공연을 하고 있는 뮤지컬 다윈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진짜 서울예술단 대표 레퍼토리죠. 그쵸? 네. 상업 뮤지컬에 좀 가깝지 않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 같은 게? 네, 대극장 뮤지컬로 기대하는 것들에 딱 충족할 수 있는 뮤지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이게 뭐 다른 프로덕션에서 공연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난 시즌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남겼거든요, 마니아들이. 네네. 그래서인지 다시 서울예술단이 올리게 됐어요. 근데 그 대신에 중간에 일본 공연을 했어요. 국립기관이 처음으로 작품을 라이센스 수출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프로덕션이 그 외국 공연을 닮게 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번 음, 다윈영의 악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서 일본 버전이 했던 대로 캐스팅에 변화를 줘가지고 원래 할아버지 역할이 2인 1역이었거든요. 어린 배우랑 나이 든 배우가 따로 연기를 했는데 음. 이번에는 모두 동일한 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하는 차이점이 원래 일본 공연에서 처음 도입이 됐다가 이번에 한국 공연도 똑같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공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이 포스터가 너무 어두침침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절대 어둡지 않더라고요, 공연이. 그러니까 물론 음, 주제의식이나 어떤 그 성서적인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인간 네. 최초의 살인 카인과 아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전체는 그렇게 어둡다고 느낌이 안 들어서 오히려 저 같은 포스터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편하게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윈영의 악의 기원은 한국 작가님의 소설이지만 외국을 배경을 하고 있고 가상의 세계를 배경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신분 제도가 살아있어요. 최상위 1지구부터 제일 최하위 9지구까지 나눠져 있는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꼭 마법은 안 나오지만 해리포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헝거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십구님 말씀하신 대로 이마 끝부분에 반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어둡지 않고요. 갑자기 막판에 반전이 드러나면서 조금 어두침침한 면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밝은 그리고 대극장 뮤지컬에서 흔히 만나볼 수 없는 학원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국인 분들이 되게 혁명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레미제라블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진짜 혁명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뻐렁치게 하는 그런 넘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상위 1지구에 위치한 프라임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위 엘리트 학생들만 모이는 고등학교고요. 이 학교에 다윈영이라는 학생이 다니는데 다윈영은 교육부 장관님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윈영이 학교를 다니다가 엘리트 사회, 엘리트 교육에 약간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윈형보다 더 뜨거운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레오마실이라는 친구랑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들 교환 행사라는 행사를 학교에서 전통과 유서가 깊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다윈형은 집에 창고에 처박혀 있던 후드티를 가져가고 레오마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이름이 적힌 카스트 테이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랑 다윈형의 후드티랑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이 헌터의 장례식에 가게 돼요. 제이 헌터는 레오마샬의 아빠, 그리고 다윈형의 아빠, 이 삼총사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제이 헌터의 조카 루미가 나오는데요. 이 루미는 리틀 제이라고 불릴 만큼 제이 헌터의 모습을 가장 닮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제이 헌터라는 학생이 프라임 스쿨을 다니다가 갑자기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룸이 혼자서 계속 제이헌터의 비밀을 발견하겠다고 하고, 이제 룸이랑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고 사랑의 기운이 있는 다윈 영이랑 함께 룸의 삼촌인 제이헌터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 죽음의 사유를 밝혀내는 과정을 다룬 뮤지컬인데, 그 사이에 수많은 반전이 있어서 지금 반전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후드티가 사실은 금기된 물건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구지구 사람들이 1지구까지 반역을 해서 계급 사회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후드티를 입은 사람들이 시위대의 상징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시위의 중점에 서서 그 시위를 이끈 사람이 이마에 별 모양 문신이 있는 의문의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지를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다루고 있고, 십구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오이디푸스에 가깝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있잖아요. 원죄의식. 인간이 네. 갖고 있는 원죄의식. 아담과 하와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원죄의식이 레퍼런스로 쌓여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을 쓰신 박지리 작가님이 소설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시고 취미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다가 청소년 소설로 처음에 등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윈영의 아기견이 서거하시고 나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또 더 큰 사랑을 받으니까 작가님 데뷔작인 합체까지도 또 국립극장에서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2번이나 벌써 공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가우면서도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제이헌터를 추모하듯이 추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뮤지컬화 되면서 이제 너무나 요즘 뮤지컬 마니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이희준 작가님이 극작 작사 각색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작곡은 박천희 작곡가님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연출이 오경택 연출님인데, 오경택 연출님이 사실 뮤지컬을 그렇게까지 또 많이 하진 않으시고 대극장 뮤지컬은 더더욱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 비고, 무대 전환 사실 시공간에 넘나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웨스트엔드에서 봤던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생각도 났거든요. 자녀 세대가 아버지 세대의 비밀을 밝혀가면서 과거로 계속 여행하는 점에서 비슷한 연출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초연에는 외부 배우들로 원 캐스팅을 하다가 지난 시즌 이창석 배우님 아이돌 기용하셔가지고 굉장히 매진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후로 이번 시즌에는 저희 겨울나그네 때도 언급을 했었던 인성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제가 겨울나그네 리뷰 때 인성 배우님이 마약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착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나그네 하시면서 경험치가 쌓이셨는지 쎄한 면이 드디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하셨다. 넘버야 뭐 그때부터 잘하셨고, 사실 1막 엔딩에서 다윈 영의 3단 샤우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연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음이 갑자기 나온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이 웨스트엔드에 가도 사랑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본이랑은 이미 수출이 됐고 웨스트엔드에서 최근에 데스노트가 완전히 대박 나고 있어요. 장기 공연 안 했지만 그런 점에서 다윈영의 아기견도 한번 웨스트엔드까지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막상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정서에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라리 현대나 가상의 세계로 해야지 실제로 있던 세계를 아무래도 한국 창작진이 만들다 보니까 정서에 그렇게까지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각색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가상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서구권에도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예술단 분들이 꼭 듣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한국 창작 뮤지컬들이 해외 진출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네. 다윈형 야기기원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 토호에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랑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방 공연까지 했고, 그래서인지 물론 인성 배우님 팬분들일 수도 있지만 일본 관객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이번 다윈형의 야기기원 보시러. 그래서 객석에서도 굉장히 일본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이번에 한국어 공연 보실 때 일본 관객분들이 많으셨다고요? 네. 그것도 특이 현상이네요. 저는 소설 원작을 먼저 읽었었는데요. 박지리 작가님의 소설이 뮤지컬로 만들어진 게 또 있잖아요, 작품이. 네, 합체. 네. 합체라는 작품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음, 합체를 먼저 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됐는데, 소설에서 사실 제가 읽기에는 인물의 감정이 굉장히 과하게 언급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게 악을 다루는 얘기, 되게 묵직한 주제잖아요. 악이랑 선, 죄, 막 이런 테마가 굉장히 묵직한데, 그거를 또 아이들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 읽을 때는 아이들이 되게 악하고 죄스럽다는 것을 강요받는 느낌을 조금 느꼈어요. 활자로 읽을 때는. 그래서 음, 뮤지컬은 어떨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게 뮤지컬로 만들기에 특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다 넘버더라고요. 제가 감정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마다 넘버가 아주 기똥차게 맞아들어서 나왔던 것 같고, 이 카피 문구를 보면 죄를 짓고 어른이 된다라는 카피 문구가 써 있단 말이에요, 포스터에. 음, 그 부분이 되게 묘하게 와닿는 게 아이들이 결국 부모님의 무결하지 않음에 실망을 했다가 결국은 그것을 감추려고 비슷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넘버로 굉장히 착실하게 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예단 분들이 이제 안무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기를 활발하게 해주시고 백스테이지에서 코러스를 많이 넣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러스가 제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 입을 안 하고 연기를 하고 계신데 음악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백스테이지에 코러스 분들이 따로 계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역할이 되게 감초같았다. 코러스 분들이 해주는 역할이 어떨 때는 다윈에게 음, 환청같이 나오기도 하고 묘비에서 모이는 그런 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체로. 그때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뚫고 이제 코러스들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유령이나 과거 사람들의 목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런 게 되게 극적이었어요. 음, 정말 소설보다 훨씬 재밌게 봤고 주스님이 수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설국열차 생각이 갑자기 딱 나면서 음, 음. 설국열차랑 좀 그런 부분이 비슷하잖아요. 외국에서 온 배경 그리고 허구의 배경 그런데다가 설국열차처럼 이렇게 계급 제도가 있는 배경 이런 것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아, 이런 흡입력 있는 드라마라면 정말 수출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